다시 6.3 지방선거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안전지대 시작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활기차시죠? 전 요즘 강원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민심을 딱 받아서 지금 기운이 넘칩니다. 강원도, 자, 어떻습니까? 강원도 뜨끈뜨끈. 뜨끈뜨끈합니다. 네. 자, 우상호 후보 너무 인기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강재 전 지사 동반 출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불량감자라고 불리는 최문순 전 지사까지 뜨거운 원팀, 거기에 저는 조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 분위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을 불량감자라고 하시지만 사실 유명했죠. 삼선을 하셨고요. 네. 원주의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또 사무실에도 가시고, 험지 곳곳에서 보수 중도인데 민주당 우상호 후보 캠리에 하고 싶은데 좀 땡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뭐 전직 시의회 의장을 하셨다거나 그런 보수 인사들 1000여 명이 우상호 후보 지지선언 성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물밑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뭐 저도 강원도 출신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이팅입니다. 와,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삼척 12시 반, 네네. 강릉 3시, 동해 5시 반에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이기영 영화배우님, 정동 무술감독님. 뭐 정동 감독님 세계적인 무술감독이잖아요. 그 조닉 5에도 나오신. 저하고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들과 함께 이제 어쨌든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후보들이 험지에서 고생하시잖아요. 정말 삼척, 동해, 강릉. 거의 동해랑 강릉은 민주 진보 계열 시장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그러게 없다고 말입니다. 합니다. 이게 강원도라는 네. 곳이 사실상 이광재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뭐 경북, 영남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불모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후에 이광재,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 3선을 했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뭐 험난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방금 말씀하신 영동 지역, 이쪽이 진짜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릉의 딸 전희연 평론가님 훨씬 잘 알지만 영동. 너무너무 어려운 네. 지역입니다. 뭐 실제로 아직도 뭐 간첩 빨갱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동해, 있어요. 뭐 강릉.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뭐 기본소득도 하고 이재명 정부 시대에 뭔가 변화가 들썩들썩한데 우리는 뭐 했냐, 좀 바꿔보자라는 거고요. 합리적 보수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정말 탄핵했던 사람들한테 또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냐.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바꿔보자, 이런 거 맞고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면 골프와 선거진다. 예. 정말 후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처럼 강원도 출신들도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 대 현 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되었고,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지역으로 가볼게요. 영동 지역 좀 민심의 변화 읽힙니까? 아니면 여전히 굳건합니까? 있는 그대로. 변화가 읽힙니다. 그러나 승산을 장담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다가 저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지사를 이기고 있는 것인데 이제 10%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노년층이 강원도에 굉장히 많고, 투표율을 감안해 보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7에서 8%포인트를 빼야 된다. 그럼 맞습니다. 사실은 초접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분위기가 좋아졌다이지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큰일 난다, 그런 분위기고요.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김중남 후보 워낙 열심히 뛰고 있고요. 지금 뭐 삼척, 동해 이런 곳이 정말 어려운 곳인데, 다행히 우리 안진걸 소장님 같은 분들 또 뭐 유튜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태백 정말 바꿔야 됩니다. 태백 이제 정선은 민주당 군수님인데 이번에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되면서 그나마 분위기가 좋지만 역시나 승리를 장담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동해를 2번, 네, 강릉을 한 번 다녀왔어요. 살 빠지셨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어제도 매불쇼 체육 MC랑 같이 축구도 하고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두 배, 세 배 응원해 줘야 되니까 그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된 영상 있잖아요. 김부겸 대구지사고. 와, 가자마자 그냥 쌍욕을 해버리는 분들 두 분이나 봤는데, 또 그대로 또 방송이- 받으시더라고요. 방송이 찍고 유튜브들이 다 촬영하는 거 알면서도 심한 욕을 했잖아요. 근데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잘 접수하고 넘어가던데,
험지 분위기는 그런 데거든요. 다들 그래도 할 말은 또 했어요. 예, 욕은 하지 마라고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는데 정말 그런 데는 지금도 빨갱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아니. 근데 옛날엔 뺨을 때렸는데 요즘 그게 문제되니까 뒤에서 꼬집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침을 뱉는 경우도 있고. 침 뱉는 경우 예. 있고 명함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동해 2번, 강릉 1번 이제 우리 강릉의 김중남 예비부님, 동해에 또 다른 예비부님도 돌았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배우님들이랑 같이 가서 그러는지 환영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가는데 아마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민주진보개혁세력. 근데 마지막까지 사실 51대 49로 마지막엔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정말 겸손하고 좋은 공약, 실천 가능한 좋은 공약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정원호 두 사람이 성동구청장과 성남시장으로 떴잖아요. 그런 걸 내놔야 돼요. 딱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이것을 몇 달 안에 해내겠다는 딱 계획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이번엔 바뀌겠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상호 후보와 이광재 전 지사의 동행 현장에 주로 많이 갔었는데 네네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멋있는 정치를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세요. 이광재 전 지사님 팬이 이제 강원도 정선 영월 평창에 많은 것은 그곳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그럼요. 사실 지역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를 안 그래 우리 광재가 왔어 할머니들이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막 우리 광재라고 합니다. 우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영월 가는 아. 날 81세 할머니가 굳이 본인도 화장하고 따라하겠다 하셔가지고 말렸는데 결국 따라오셔서 사진 찍고 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광재, 우상호 그리고 최문순 이 세 분의 팀플레이가 좀 꼭 통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저희 오후에 방송하는 끝내주는 경제 방송 진행을 맡고 계신데 이제 출마 때문에 네. 예, 저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는 네, 제 다음에 진행자니까 네, 네. 한 10번이나 봤죠. 10여 번 넘게 봤죠. 경제 프로그램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도 좀 일고 미래에 있는데 대한 고민이 엄청납니다. 이재명과 이광재 이분들을 보면 경제 공부를 본인들이 경제에 약할 수가 있잖아요. 정치만 오래 하다 보면 또는 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광재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애교 국제 정세를 본인이 직접 공부하듯이 저는 공부하는 정치가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분들. 여야 가릴 것 예,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맞습니다. 다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참모들이 좀 편해요. 혼자 다 해서. 실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강원도는 진짜 들썩들썩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영월에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동해도 무코이 일대가 떠가지고 2030들이 많이 가요. KTX가 연결되면서. 그렇죠. 접근성도 게다가 좋아졌죠. 인물로서 어떤 우상호, 이광재, 최문수 발언까지 있으면 이게 다 사실은 관광이나 정치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연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활력을 어떤 더 찾아가는 분위기. 저도 그 왕가 사는 남자 보고 다 거기를 꼭 가야겠다고 지금 맘먹고 있거든요. 가족들 한번 가야겠다고. 자,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한번 내려가 보죠.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한 도중에 이제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제 전혜영 우리 본장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두 자릿수 앞서고 있어도 막상 투표한 까보면 예. 모른다. 그리고 우리 또 안진걸 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라 막상 까보면 결국은 51대 49의 싸움이다. 자, 이곳이 강원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 험지로 한번 내려가 보죠. 대구. 와. 자, 후보가 이진수 끝까지 갈 것 같으니 자, 보궐 재보선 공천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영, 이진숙 두 사람이 드랍을 했고 추경호 그리고 한 분 유영아 이 두 분간 결선을 했는데 각각 좀 염려하는 바들은 달랐어요. 추경호는 좀 성격이 온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리스크는 있지만 온화하고 무게감은 좀 있다는 반면 유영아 후보 같은 경우 당선이 되면 혹시나 모를 박근혜 바람을 염려한 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부겸 대 추경호 대 김부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상은
당연히 오차범위 밖에서 김부겸 후보가 앞섭니다만 아시잖아요. 대구란 곳이 또 어떤 곳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것은 강원도는 저기 웃었는데 지금 대구 가니까 두 분의 표정이 예. 굳어지기 시작하셨어. 아니 저는 이제 주말에 그 김부겸 후보자님께 산업 욕하는 분들 이제 그것도 대구 민심에 물론 아주 무리한 짓이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적대적인 민심이 있다는 건 또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극우 또는 강경 보수 시민들도 있는 거라면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되잖아요. 뭐 저희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막 싸울 수는 없죠. 그럼요. 시민하고 싸워서는 안 시민단체는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정치가들은 네네. 그 민심을 엄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김부겸 바람은 확실히 있다. 안팎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러나 이제 저쪽도 범보수가 단일화되고 추경호로 이준석은 뭐 저는 그럴 거라 봤어요. 괜히 만약에 표가 분산돼 갖고 김부겸이 되면 보수 역적이 되느니 국회의원 들어와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괴롭히는 것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딱 접은 거죠. 아니 실리도 챙기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있어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고집이 만만치 아직까지 않습니다. 실리의 상강에서 보아하니 이거 김부겸이 되게 되면 누군가는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책임을. 만약에 이러면 1%로 김부겸이 됐는데 이진숙이 2%라도 얻었다. 이제 가정입니다. 네. 극단적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원망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보다는 실리로 간 거고 저는 추경호라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뭐 아주 극단적인 성격은 아닌 건 알죠. 네. 하지만 최근에도 뭐 12.3 내란을 다룬 그 우리나라의 최고 감독 이명세 감독의 난 123도 개봉을 했잖아요. 지금도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충격이 커요. 윤석열, 김건희 재판도 이번 주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의원총회 장소를 뭐 거의 뭐 당사로 왔다가 국회로 왔다가 보내줘 왔다가 그다음에 원내대표실 했다가 심지어는 신동욱이가 네, 맞습니다. 의원들 몰래 빼나간 것까지 이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4월, 5월, 6월 달 계속 간다고 봅니다. 뉴스나 재판도.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박근혜에 대한 향수가 있다 하더라도 추경호가 거기에 깊숙이 연루된 자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이번만큼은 김부겸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으로도 봐도 김부겸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총리까지는 거물급 정치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가가지고 김부겸만 내세워서 하겠다. 당은 뒤로 빠지겠다. 김부겸이 원하는 예산이든 정책이든 싹 다 서포트하겠다 선을 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그래 민주당이나 정책 내는 꼴보기 싫을 수 있는데 이번에 김부겸 정말 잘한 몰아주자. 전략적 선택 같아요. 네. 또 여기에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파란 색깔 뭐 점퍼 물결 이러면 이 역결집이 당연히 보일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바로 개소식 장면 잠시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항상은 저는 제로고 에 와서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 독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에 또 쏘가가 찍다가 그래 대구 왜 되십니까? 김부겸이 당대표를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라면 뒤에 서 있겠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영남이나 강원도 이 동부 전선을 대하는 자세는 딱 절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후보가 원하는 대로 맞습니다. 정말 지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대신에 맞습니다. 지원은 완벽하게 하겠다. 특히 지금은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렇게 험지에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용어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요.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인물과 그렇지 못한 구도로 가야 되는 거지 특정 진영의 대결처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보수분들이 보기에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이분들이 찍어주는 것이지 너무 당대당 대결로 가면은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와 강원도의 어르신들께 제가 좀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은데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김건희 재판을 좀 보시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고 막 이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말아먹을 사람 말고 앞으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우상호나 김부겸을 데려다 좀 써먹을 만한가 이걸 좀 보시고 꼭 좀 선택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힘 일당 독재가 사실상 시정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한번 써보고 그에 대한 평가에서 괜찮냐 하면 또 쓰고 아니네 하면 뭐 바꾸면 되는 예. 거고 마찬가지로 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이나 광주에서도 정말 능력 있는 국민의힘 후보든 다른 후보들이 나와서 민주당도 좀 긴장을 하고 그러한 지역 패권으로 인한 피해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경 한번 넘어가 보죠. 불경. 그 전에 뭐 하신 말씀. 네. 그 이재명이란 후보 못마땅해 하셨던 분들 어떠십니까? 써보니까 참 일 잘하시죠. 일 잘합니다. 중요한 한번 말씀 같네요. 써봐주세요. 네. 한번 네. 써봐주십시오, 제발. 자, 강원, 대구, 그다음 불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분께서 솔직하게 이곳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걱정되는 곳은 이곳이야. 이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 곳 다 불안해. 아니면 세 곳 다 나는 솔직히 안심이야. 뭐 각자의 평가. 두 분 워낙 전문가시니까. 기대를 조금 걸 수 있지만 그래도 긴장감 속에 기재하는 곳은 역시 부산입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고 또 전재수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이제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울산이 또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당과의 관계라는 좀 복잡한 방정식이 남아있다. 경남, 경북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남이 그래도 김경수 지사가 당선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인지도를 올려야 된다거나 이러기보다 바로 할 수 있는 강점이 조금 있는 것에 비해서 경북 같은 경우에 사실 민주당이 워낙 험지 중에 험지예요. 사실 임미애 의원이 계시지만 임미애 의원도 비례대표시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 만약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말 정치 변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부산은 굉장히 활기차게 전재수 후보가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동의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선을 했던 이재성 네. 후보도 AI 뭐 그 짤 벤처 지금 밈 전문가인데 유행하고 그 있습니다. 이관훈 배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막아낸 네. 그 특전사 출신 이관훈 배우랑 같이 짧은 영상을 만들잖아요. 네. 이재성 TV 들어와서 보면 막 그 쇼츠만 해도 막 재밌어요. 64만에 47만에 막 난리거든요. 근데 이재성 TV에서만 그렇지 다른 데서까지 막 도는 거 보면 막 몇백만 원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되는 집안은 어떤 분위기가 뜨잖아요. 전재수 후보와 이재성 후보가 마지막까지 경합했는데 이재성 후보가 지자마자 바로 단일화 그 온팀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전재수 후보를 띄우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민적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겹쳐지면서 분위기가 좋다는데 이제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이번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북갑 후보가 잘 나와야 된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은 전재수, 부산 바꾸면 예를 들면 하정우라 치자고요. 하정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번에 떨어졌지만 또 다른 이제 이재성 이렇게 일종의 부산의 미래. 야 앞으로 부산은 전재수, 하정우, 이재수 등 이 본민주 진보 계열의 경제도 잘 알고 부산 시민들의 정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이제 선거에 실제 지지율 이면에 있는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정우 수석의 출마가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오전 6시였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부산 북갑 여론조사 벌써 결과 엄청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공표를 했습니다. 예. 일단 첫 코너에서 다뤘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3자 대결. 예. 민주당 하정우 35.5, 국민의힘 박민식 26.0, 무소속 한동훈 28.5.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보수 표심을 거의 양분을 했고 예. 하정우 수석은 아직 후보로 이제 출마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35.5. 민주당 표심 또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텃밭이니까 그 표심이 좀 강한 걸로 보이고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의 격차는 정확하게 오차범위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저희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7%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적극 투표층으로 좁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정우 44.3 확 올라가고요. 박민식 24.6, 한동훈 24.8. 이 두 사람은 변동차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출마 선언을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도 35%가 나온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하정우는 지금도 영화배우 하정우를 아는 사람 많아요. 아주 그렇죠. 고관여층이나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하정우가 AI 수석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많이 떴어요. 네, 출마하니 많이 해서. 하 GTP라는 별명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최근에 온갖 종편과 뉴스 비평 아니 정치 비평 프로에서 하정우 나온 애 많아해서 알려졌지. 사실 제 주변에 지금도 하정우 누군지 제뿐만이 아마 애청자들도 주변에 보면 하정우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근데 부산 주민들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부산 들리죠. 부산이 최근에 인물난에 시달렸잖아요. YS와 문재인 이후에 제대로 된 거물급 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뭐 한동훈은 사실 부산 사람은 정확히 아니잖아요. 조국은 부산 사람인데 평택으로 가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전재수에게 이제 힘을 실어줄까 말까 하는 분위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성이나 하정우 같은 사람은 떠오르는 샛별인데 이 사람들은 부산이 연고가 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능력도 있어. 근데 보니까 하정우 수석은 인상도 좋아. 참 사람이 맑고 밝은 인상이잖아요. 이게 인상이라는 것이 자주 오지 않지만 국민들이 또 그런 것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전은 30% 가까이다. 적극 관여층에서는 이제 너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확 뛰어들어서 너 돕겠다는 게 지금 이제 45% 안팎까지 나오는 거고 한동훈은 저는 뭐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28%면 한동훈 정도의 거의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알고 있는 사람이 28%밖에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출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는 발목을 잡나 봅니다. 근데 하정우에 대해서 누가 비호감이 있습니까? 이제 극단 강경 보수나 그 세력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에 쓰기 싫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정우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인상도 참 좋아. 태도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을 너무 끌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제가 알기로 주 초에 사퇴를 예, 하는 그러니까 것으로 저는 알고 저는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주초에. 정말 고심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마지막까지 말렸다. 하지만 제가 설득을 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참모로 남아주길 바랬지만 저 말고도 AI 수석은 할 사람이 몇 명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면 주변에 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되고 나는 정말 이재명 정부와 특히 부산 노인과 바다로 이렇게 세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요즘 부산 시민들이 그래요. 제가 부산 자주 가는데 본인들이 그래요. 아니 뭐 우리 김 기자 국장님 훨씬 저보다 잘하시죠.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됐다고 스스로 자주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정우 같은 젊은 피가 하면 전재수, 이재성, 하정우 뭔가 일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도 막 설렌데요. 다른 분이 봐도 사람들이 봐도. 알겠습니다. 자, 부산 짚어봤고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기침을 네, 억지로 참았더니 네. 참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사례가 대책을 억지로 걸리셔서. 참았더니 자, 평론가님 안 계시는 사이 부산, 안 계신 사이에 제가 썰 좀 풀었습니다. 부산 북갑에 오늘 저희가 네. 오전에 발표한 6시 발표한 부산 북갑 3자 대결 여론조사를 짚어봤고 같이 짚어봤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안정걸 소장이 우리 전혜연 본장님 끝까지 대목을 다 했다고 치고 네. 마지막 질문. 지금 민주당 마지막 공천 퍼즐 누굽니까? 김용. 자, 지금 거의 뭐 세대결로 비칠 수밖에 없는 형상입니다. 지금 처음에 21명, 22분 시작을 해서 지금 67명, 69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청래 대표로서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김용 전 본장에 대한 공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출마 희망지로 거론되는 안산, 물론 양문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으로 뭐 인직이 상실됐지만 양문석 전 의원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출연했던 김혜원, 박해철 의원 등 이분들도 안산갑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 관점은 어떻습니까? 자,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뜻은 결국 좀 부정적인 기류였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가는 것이 결국 영남이 박빙으로 가면 이 잘못된 공천으로 이 보는 거죠. 잘못된 공천 하나가 영남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과 나머지 자, 우리가 김용마저 버리면 어떻게 하냐. 검찰에 대한 무리한 탄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을 우리마저 거두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동지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지를 품는 자세다.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심판 이전에 국민적 판단을 구해보자. 이런 쪽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방향을 정하든 간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한 번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김용전 부원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분명하시네요, 입장이. 네,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이 최근에 특위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말을 하는데 정작 검찰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그럼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뛸 만한 일꾼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뭐 경기도에서 일한다던가 이제까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의 일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세 번째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럼 안산은 어떠한가? 말씀해 주셨듯이 안산 지역 국회의원 2명의 지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재보선까지 6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들과 밀착이 돼서 할 수 있느냐인데 김현 의원님만 해도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 보니까 며칠 전에는 또 안산 지역 당원들도 김현 전 부원장의 출마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 소장님. 예, 뭐 저희는 김용 부원장 무죄 촉구 운동을 계속 했었으니까 네네. 대법 앞에서 1인 시도 길게 하고 파기환송 빨리 해라. 네네. 아니 많이 유죄했으면 벌써 했죠, 조희대 재판부가. 그러니까 대법이 빨리 판단을 내려줬으면 이런 논란도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다 것 같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무죄를 빨리 판정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죠. 결국 대법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기들 그렇게 보니까 보시는구나. 구글 네. 타임라인도 공개됐지. 유동규가 줬다는 돈은 다른 사람이 업자가 빌려준 돈을 받은 거로까지도 확인해. 무죄 증거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이재명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죄 증거만 줄줄이 나왔는데 대법 판결 안 났을까 나오지 마라. 이건 너무 가혹하죠.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고. 우리나라 최근 역사상 3번 구속돼 3번 다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도 뭔가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대법에서 보석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저는 주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안산에 이미 이제 A 후보, B 후보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리가 당내에 잘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부분은 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고도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당 지도부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한 사람의 후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판세를 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후보를 이렇게 잘 내세웠다가 전체의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사례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충분히가 되는데 김용 부원장 정도면 국민적 비호감이 높지는 않다. 대법 판결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건 감안하더라도 그게 적극적 비호감은 또 다른 겁니다. 네네. 논란이 있다는 거고 걱정이 된다는 거하고 나 쟤 싫어. 저 사람 나오면 나 민주당 안 찔까.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후자는 아니에요. 김용 부원장님은. 굉장히 많은 중도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이재명 돕다가 인생 망했지. 너무 힘들었지. 보니까 근데 듣자니 다 무죄 증거만 나오네. 그러면 기회를 한번 줘야지. 대법이 파기환송도 안 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이런 정서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잘 설명을 구하고 교통정리 잘하고 출마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전예현 전 민주연구원 본장과 함께 안전지대 진행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